안녕하세요. 커피 남편 디저트 부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즘 매우 핫한 달고나입니다. 막 휘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오리지널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하면 그냥 설탕 끓여서 소다 넣고 그냥 휘저어서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만들어 봤더니 맛있는 달고나를 만드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온도랑 소다 양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한 결과 황금 비율의 달고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짜 맛있는 달고나를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지금 시작해 볼까요? 달고나를 만들기 전에 재료와 준비될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냄비, 그리고 분량의 설탕. 설탕으로만 달고나를 만들면 카라멜라이징이 빨리 돼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분량의 물을 같이 넣고 만들게요. 시럽으로 해서 만들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량의 소다, 그리고 온도계, 그리고 고온에도 가능한 실리콘 주걱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달고나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고,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부어야 되니까 이제 부을 수 있는 쟁반이랑, 이건 테프로시트인데 이게 없으면 그냥 종이 호일 위에다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달고나를 가지고 카페에서 응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디저트에 스콘 위에다가 달고나를 올려서 달고나 스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많이 만들고 카페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메뉴예요.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요게 달고나가 굳고 나면 이제 이걸 부셔서 라떼 위에다 올리는 달고나 라떼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고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냄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부어줄게요. 그리고 불량의 설탕을 그 위에다가 부어줄게요. 그리고 이 설탕이 끝에까지 다 녹을 수 있게 이렇게 돌려서 물에 젖을 수 있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불을 켜줄게요. 불은 중강불 정도, 중불에서 조금 더 세고 강불보다 조금 더 약한 불로 끓여줄게요.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는데 절대 젖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두고 계속 끓을 수 있게 그냥 두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바글바글 소리를 내면서 끓다가 나중에 이 공기방울이 마그마처럼 약간 점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정도가 되면 이제 소다를 넣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이 지나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처음보다는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약간 걸쭉해진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급변하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온도를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자, 팁은 하나는 185도. 180에서 185도 사이에 이제 소다를 넣고 섞을 건데, 이 온도계가 적외선이다 보니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 갈색으로 시럽이 변하는 시점에 전체적인 갈색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소다를 넣으면 돼요. 아마 이제 화면에서 이제 좀 이따 보실 건데, 이제 지금 온도는 한 159도 정도. 이 정도 되면 한 159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도, 25도 정도 올릴 거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기포들이 이제 소리가 좀 더 조용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포들이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한 168도. 아까보다 이제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소다를 넣을 타이밍을 찾을 거예요. 이 전체적인 냄비가 다 골고루 갈색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온도를 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한 174도. 그래서 너무 그쪽이 갈색으로 변한다 싶으면 냄비를 살짝 돌려서 전체적으로 색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 이제 180도가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불을 꺼시고 소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조금 빠르게 주걱으로.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돌리다 보면 약간 점성이 생길 때가 오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준비된 스콘에 가서 부어볼게요. 자, 이제 스콘에 부어볼게요. 부족한 것 같으면 여기다 좀 더 부어주시면. 남은 거는 그 옆에 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혀보도록 할게요. 달고나가 식었으니까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스콘에 부은 달고나 스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달고나가 약간 마그마처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되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스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때 이제 식은 달고나를 저는 이제 음료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넓게 얇게 굳혔는데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싶으시면 집에 높은 용기에 부어주시면 높게 굳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그렇게 굳히게 되면 깰 때 단면이 많아지니까 음료에 들어가면 그 단면이 자꾸 수분을 흡수해서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얇게 굳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깨서 이제 두 번째 달고나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 그냥 수저로 깹니다. 깨면 이렇게 이 정도 두께에 하는데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달고나 라떼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 정도까지만 깨고 달고나 라떼는 아이스만 맛있습니다. 따뜻하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우유가 준비가 되면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달고나를 올려주시는데 작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생각보다 큰 걸 올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약간 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를 만드셔서 서브를 나가시면 판매를 하시거나 하시면 맛있는 달고나 라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달고나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두 가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콘에 달고나를 올려서 만들기도 했지만 이거 외에 이렇게 음료를 만들고 남은 그 달고나 조각들을 가지고 반죽에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도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달고나 라떼는 달고나를 다 녹여서 드시는 것보다 시리얼 드시듯이 이렇게 달고나를 먹고 커피랑 같이 씹어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꼭 이를 달고나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